이렇게 준비 없이 비행기가 뜨고 내리게 한 건 사고를 당해라 라는 소리죠. 재난 예산 1조 삭감한 민주당의 책임이다 라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국제공항으로서 기본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했죠. 그런 공항을 정치인들이 재선을 위해서 삼선을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유권자들에게 무리한 비현실적인 공약, 남발, 그것으로 탄생한 무안공항. 애초 공항으로서 위치가 꽝입니다. 주변에 습지, 농경지가 많아 조류의 서식 환경으로 짱이죠. 특히 철새 이동 통로에 위치해 있어 특정 시기에는 이 새떼들의 활동이 매우 활발합니다. 도마뱀 하나 살리자고 터널 공사 반대하던 그 환경단체와 민주당 시민단체들 철새 도래지인 무안에 공항 건설할 때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역민들 반대도 밀어붙인 이 당시 민주당은 책임져야 하는 거고요.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 지금 당장 대국민 사과하고 정계를 떠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좁은 땅 위에, 그것도 수요 없는 전라도 끄트머리에, 그것도 철새 도래지에 어울리지 않는 국제공항을 정치적인 힘으로 세웠으니 무너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가 국민을 배신하고 권력자가 되었을 때 이런 슬픈 일이 발생한다는 건 민주당을 지지하는 전라도민들 깨달아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오전 9시 3분 안타까운 무안공항 사고 발생은 자연재난이 아닌 명백한 인재인 겁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광고가 활성화되고요. 그 광고 활성화가 우파 유튜브 세계를 더욱 키워낸다라는 겁니다. 힘과 응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남 무안 국제공항 2007년 11월에 개항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7년 동안 국제선 전기 노선은 열리지 않았죠. 무안공항의 활주로는 겨울철새 도래지 바로 옆입니다. 올해 3월 전라남도와 제주항공, 진에어가 협약을 맺고 국제선 전기 노선을 준비를 했고요. 실제 국제선 전기 노선이 열린 건 올해 12월 7일부터입니다. 8일부터 제주항공이 국제선 전기 노선 운항을 시작했죠. 다만 이 전기 노선 운영 내년 3월 2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겁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제주항공, 무안, 태국 방콕 노선을 비롯해서 이 무안공항에서 운영하던 국제 노선은 여행사가 판매하는 전세기 형태로만 운영됐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억지스럽게. 이게 어떤 정치색을 띄었냐면요. 아니, 새들도 해외여행 다니는데 우리라도 못 다니냐, 이런 식으로 지역차별의 감성을 자극해서 국제공항을 유치하겠다라는 이런 발언, 이게 정치인들이 그 유권자들을 뭔가 현혹시키는 발언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라남도와 무안군이요, 코로나 대유행 이후에 국제선 운항이 중단되자 정부에 국제선 전기 노선 도입을 계속 건의했죠. 전라남도 안에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한다라는 이유인데 받아들여지지 않던 정부가 태도를 바꾼 이유는 알 수 없지만 2022년에 2월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무안공항을 아시아나항공의 거점공항으로 만들자라고 주장한 뒤에 무안공항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을 한번 띄울 건데요. 무안공항의 이용객을 한번 보면요. 국내선 같은 경우는 연에 1000건이 안 됩니다. 이게 사실 봤을 때 운영에 무리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안 가질 수 없는 것이겠죠. 이 버드 스트라이크, 새떼들, 겨울 철새 도래지입니다. 이 항공기와 새가 충돌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특히 이륙이나 착륙할 경우에 이 엔진 손상, 항공기 주요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 그래서 공항 측에서는요, 이 조류 퇴치를 위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운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헤럴드 경제의 보도를 따르면 지난 29일 당시
조류 퇴치 인력은 1명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항의 조류 퇴치 인력 1명. 그냥 허수아비 세워놓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국내 공항별로 김포공항은 115건,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112건, 제주공항은 81건, 인천공항은 63건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가 됐고요. 같은 기간 동안 조류 충돌로 인해서 항공기가 회항한 사례도 7건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무안공항의 조류 충돌 건수는 총 10건, 김포공항과 제주공항, 김포공항 같은 경우는 0.018%, 그 같은 시기에 제주공항 같은 경우는 0.013%보다 매우 높은 순위죠. 0.09%니까요. 그래서 전국 14곳의 공항 가운데 이 버드 스트라이크 1위입니다. 1위. 이에 따라서 보통 공항 당국에서는요, 드론을 활용해서 이제 조류 퇴치 등 다양하게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 여기는 1명만 있었다라는 것.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30명 넘게 조류 퇴치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조류에 대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의 수치로만 보면요, 11만 3천 마리를 공항 주변에서 쫓아냈고요. 공항 주변에서 서식지가 생기지 않도록 조류의 먹이가 될 만한 것을 치우는 등 정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충돌 사고는 발생한다라는 거. 그래서 충돌 사고 발생 시 혈흔 조직을 채취해 가지고요, 국립생물자원관에 유전자 분석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고가 난 조류가 어떤 생태계를 좋아해서 어디에 머문다라는 것을 조사하기 위함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류의 종류, 크기, 항공기 손상 분석, 그리고 향후 퇴치를 위해서 이제 자료 수집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인천공항은요, 연 매출이 한 2조 9천억 원 정도 발생하고 있죠. 여기에 30여 명의 조류 퇴치 전문가를 운영할 여력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무안공항 같은 경우는요, 1년에 매출액이 20억, 운영 비용은 220억, 매년 200억의 적자를 내는 공항입니다. 활주로 활용은 1% 미만이다라는 거죠. 제가 방금 띄워드렸던 그 사진만 봐도 이 항공기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냥 수치로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무안공항을 보면 조류 스트라이크의 무방비 상태였다. 그런 상태에서 국제선을 운항한다. 저가 항공사 유치라는 무리수를 뒀고 결국은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사고 후에 이 무안공항 활주로 설계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항 활주로 끝에 로컬라이저라고 하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충돌하고 충돌을 흡수하고 뚫고 나가야지 그 충격 흡수로 이제 속도를 조금 줄이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철제 울타리를 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반면 무안공항 활주로 끝에는 최소 3m 이상 높이에 2m 이상의 두께로 콘크리트 장벽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대전차 장벽보다 더 두꺼운 큰 장벽이다라는 거죠. 흙 무더기, 시멘트를 항공기가 어떻게 뚫고 나가겠습니까? 그냥 폭발하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해외 항공 전문가들은요, 활주로 끝에 이런 설비가 있는 건 처음 본다, 끔찍한 설계다라고 비판했고요. 영국 스카이뉴스 항공 전문가는요, 활주로의 저런 방벽은 범죄에 가깝다, 그러니까 살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무안공항의 활주로 길이 2,700m입니다. 인천은 4,000m, 360m 연장할 계획이었는데요. 2007년에 개통 당시에 국내선 전용이었죠. 그런데 2008년 5월에 무안 광주 고속도로 완공 후에 국제공항으로 승격을 시킵니다. 광주국제공항의 국제 노선을 이전 받았죠. 활주로 연장은 그때부터 말이 나왔습니다. 2008년부터. 그런데 이게 14년 후인 2020년 초부터 준비해가지고요. 2022년 429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활주로 연장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문제인 때죠. 이때 나온 전략 환경 영향 보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활주로 인근에 철새 도래지가 있다.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거 싹 무시하고 일단 활주로 연장 시작했습니다. 현재 한 70% 완공되어 있고요. 2025년 공사 완료 예정이었습니다. 2020년 5월 환경부의 보고서를 보면요. 이 평가 조사를 맡은 용역 업체는 항공기 이착륙 과정에서 조류와 충돌할 위험이 있다라고 국토부에 알렸고요. 이 보고서에 보면요. 무안공항은 무안조수지 옆에 바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연장하는 활주로가 무안군 현경면, 운남면 철새 도라지와 맞닿아 있어 철새 이동 경로와 겹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이거 좀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무안공항 끝에 앞, 뒤, 옆 다 철새 도래지다 라는 거죠. 이런데 사고가 안 나면 희한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 당국에서 나온 대책, 그때 문재인 정권에서 나온 대책 중에 이 새떼에 대한 사고에 대한 언급 하나도 없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살수와 방진 시설 설치, 그리고 환경 정화, 수목 식재, 운행 차량 저공해 자동차 도입 등 검토한다. 소음 진동은 가설 방음 판넬 설치, 장비 분산 투입, 공사장 소음 진동 관리 지침 준수 등 대처하겠다. 이 멘트만 있고 새에 대한 경고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일단 이 무안공항 이 사고에 대해서 언론들이 제주항공 사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무안공항의 사고다라는 거죠. 이 무안공항은 하나갑공항이다라고 불리는데요. 김대중 정부 당시에 이 하나갑 전 민주당 대표가 추진을 했고요. 이 연간 519만 명 수용할 규모다라면서 이 무안공항은 하나갑이 세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라도에도 국제공항이 있어야 외국 나들이가 편해지지요. 이러면서 이제 뭐 왜 경상도만 발전시키냐, 박정희 대통령은 뭐 전라도를 홀대했다 이러면서 이제 이때가 김대중 시절에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과를 부각시키면서 전라도 홀대론을 막 높일 때 그때입니다. 2004년 감사원이 중단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갑이 선거 공약으로 밀어붙였죠. 이 사람도 지금 이 죗값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단 기체 결함 문제가 우선 문제겠지만 짧은 활주로가 이번 대형 참사의 원인이고 그 마지막 끝에 있는 콘크리트 벽 때문에 더 큰 사상자가 발생했다라는 것. 적자공항을 무리하게 추진해서 국제선으로 승격시킨 정치인들도 이 사태의 주범이다라는 겁니다. 무안공항의 적자가 800억이 넘고요. 활주로 활용률은 1% 미만. 5년간 광주국제공항 누적 적자가 232억입니다. 공항 관련 지역 정치인들의 무리수와 포퓰리즘이 낳은 대참사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 전라도 정치인들 이런 참사에도 제2의 무안공항을 만들기에 여념 없습니다. 새만금 공항 건설이죠. 우리나라 최대 철새 도래지 옆에 있는 새만금 잼버리 참사 이후에 아무런 반성도 보상도 하지 않는 전라북도 새만금 공항 예산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최근에 단독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에 새만금 공항 예산 327억을 책정했습니다. 예산만 책정되면요 사업이 시작 가능하죠. 문재인 정권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이 새만금 공항에 대해서 지정했기 때문에 그냥 예산만 책정되면 바로 고 갑니다. 자연 재난이 아닌 명백한 인재죠. 인재. 무안공항은 폐쇄가 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안공항 사고로 희생당하신 모든 분들께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최대한 빨리 무안공항을 준비 없이 취항시킨 이유 밝혀내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준비 없이 비행기가 뜨고 내리게 한 건 사고를 당해라 라는 소리죠. 재난 예산 1조 삭감한 민주당의 책임이다 라는 겁니다. 전라도는요 우파를 지지해야 이 차별 그리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선동하고 있는 이 김대중 추억팔이에 언제까지 당할 겁니까? 전라도가 살려면요 편법 정신이 뛰어난 이 민주당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김영윤TV였습니다.